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전문가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 전체를 깎아 만든 사원들, 첨단 급수 시스템을 갖춘 도시들, 그리고 그들의 시대에는 사람이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바위들이 있습니다. 질문은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냈을까요? 그리고 왜 어떤 고대 구조물들은 그 시대에 비해 너무나도 첨단처럼 보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수천 년을 앞선 것처럼 보이는 10곳의 고대 유적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모헨조다로라나 파키스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헨조다로는 현재 파키스탄에 속한 지역에 있었던 고대 인더스 문명의 일부입니다. 역사학자들과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이 도시는 4,0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 시대에 비해 이 도시의 설계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었는지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무작위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도로들은 격자무늬로 배치되어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집이 배수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구운 벽돌로 만든 수로가 있었습니다. 일부 하수관에는 덮개가 있었고 오물을 청소할 수 있도록 점검구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단순히 도시를 세운 것이 아니라 위생 인프라까지 설계한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고고학 연구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일부 집에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초기 형태의 수세식 변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기능적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물이 흐르도록 경사가 있었고 점토관과 지하 배수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집에는 우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 조직적인 하수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모헨조다로는 몇천 년을 앞선 도시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미스터리는 인프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은 인더스 계곡 문명의 문자를 완전히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1900년경 인더스 계곡 문명의 주요 도시들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정확한 이유를 아직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강의 변화, 가뭄, 경제 붕괴 가능성, 또는 인구의 이동 등이 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받아들이는 단일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모헨조다로는 땅에 묻혀 있다가 20세기에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자신의 시대를 훨씬 앞선 잊혀진 도시였습니다. 예멘의 마립테댐, 현대의 데미셈이 세워지기 2000년 전 아라비아 반도의 한 왕국은 이미 한 지역 전체를 살린 관계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 기록과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댐은 고대 사바 왕국, 즉 시바 왕국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명은 유향, 모략, 그리고 고대 교역로를 통한 다양한 귀중한 상품의 무역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비가 규칙적으로 내리지 않았고 기후는 덥고 대규모 농업을 지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절성 홍수의 물을 거대한 댐으로 조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을 막는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통합된 관계 수로가 있었고 여수로도 있었으며 홍수 조절 메커니즘과 물을 농경지로 직접 보내는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조한 환경 한가운데에 광대한 농경지가 생겨났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서 나온 잉여 식량 생산이 시바 왕국이 부유해지고 고대 중동에서 중요한 무역 중심지가 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성경과 꾸란에 나오는 시바 여왕에 관한 이야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댐이 1000년이 넘게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수되고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콘크리트 기술이나 철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세기 동안 혹독한 사막 환경을 견딘 구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서기 6세기경에 댐에 큰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몇몇 이슬람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관계 시스템의 붕괴는 이 지역에 큰 타격을 주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 대규모 이주가 일어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마립의 대댐은 고대 세계에서도 그 시대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인프라를 만들어낸 사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마스다, 이와후니, 일본. 일본의 한 조용한 지역에는 지금까지도 고고학자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거대한 바위가 누워 있습니다. 이곳은 유명한 사원도 아니고 성도 아니며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역사도 없습니다. 이곳을 마스다 이와훈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아스카 지역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6세기부터 8세기까지 고대 일본의 권력 중심지였습니다. 아스카는 오래된 무덤, 사원, 그리고 독특한 석조 조각들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마스다 이와훈이가 가장 이상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일본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그 당시 알려진 불교나 신토 구조물과 정확히 닮은 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고대 일본의 일반적인 무덤이나 궁전 기초의 디자인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두 이론일 뿐입니다. 아마도 예전에 이것을 옮기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결국 산 옆에 그냥 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미스터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화강암이 정확히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대에는 크레인, 유압 시스템, 중장비를 사용해서 아주 큰 돌도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 돌을 조각했을까요? 어떻게 그 자리에 놓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아직까지도 명확한 해답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아스카의 더 유명한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동안 마스다 이와훈이는 언덕 가장자리에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마치 고대 세계가 남긴 우리가 아직 읽을 수 없는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남마돌, 미크로네시아, 광활한 태평양 한가운데 그 시대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산 위에 지어진 것도 아니고 본토에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도시는 산호초 위에 직접 지어졌습니다. 여기가 미크로네시아의 남마돌입니다. 처음 보면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습니다. 질게 뻗은 방파제와 거대한 화산암 블록들이 마치 통나무처럼 층층이 움직일 수 없게 쌓여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이 북합체는 거의 100개에 달하는 작은 인공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섬들은 운하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곳을 태평양의 베네치아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돌들은 현무암 기둥입니다. 무거운 화산암 지층으로 자연스럽게 기둥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각각 몇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돌은 건설 현장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돌들은 섬의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야 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남마돌은 사우델레오르 왕조 시절인 12세기경에 세워졌으며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의 정치와 종교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구조의 디자인도 독특합니다. 돌 구조물 사이에는 운하가 있고 높이 솟은 벽이 있으며 일부 구역은 집의 엘리트와 종교의식만을 위한 전용 공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돌들이 이 지역으로 어떻게 옮겨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문화의 구전 전통에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들이 돌을 공사 현장으로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과학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 연구자들조차도 그 시대의 단순한 기술만으로는 이 프로젝트의 물류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대나무로 감싸는 방식, 롤러, 인력에 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세부 사항을 완전히 설명하는 해답은 없습니다. 결국 사우델로르 왕조의 권력도 무너지고 남마돌은 버려졌으며 점차 자연과 바다에 잠식당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목록에 추가했지만 구조물의 훼손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곧바로 위험에 처한 유적지 목록에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남마돌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공학적 업적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바다 위에 세워진 도시로 마치 그 시대를 훨씬 앞선 문명이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인도의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로라 동굴의 카일라사 사원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공학적 업적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위에서 보면 그제서야 얼마나 놀라운지 실감하게 됩니다.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절벽에서 아래로 파내려가면서 결국 가운데에 전체 사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주각가가 불필요한 바위만 깎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정확한 디자인만 남게 되었죠. 큰 조각상들도 있습니다. 힌두 신화의 장면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디테일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바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역사학자들과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이 사원은 8세기경 라슈트라쿠타 왕조의 크리슈나 1세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이 사원이 실제로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역사적 추정에 따르면 이 사원은 2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엔지니어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단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돌을 제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어려운 점은 한 번만 잘못하도 전체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홈을 너무 깊게 내면 그 돌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즉, 산을 까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사원의 최종 형태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이 이 작업을 위해 필요한 공간 계획 수준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대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과거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여전히 복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원이 유명한 이유는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견고함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굴 제국 시대에 아우란제부 황제의 부하들이 이 사원을 파괴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미미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구조에 관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도에는 산 자체를 예술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장인과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레바논 바알베크의 돌들. 바알베크는 거대한 로마 신전 단지, 특히 주피터 신전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신전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 기초 플랫폼에는 트릴리톤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개의 거대한 석회암 블록이 매우 정밀하게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 돌들 각각은 수백 톤에 달하는 무게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놓인 것이 아니라 거의 틈이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마치 현대 산업 수준의 정밀도로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돌들은 사원 단지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채석장에서 채굴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 거대한 돌들을 울퉁불퉁한 지형을 지나 옮겨야 했고 그 후에야 기초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롤러, 경사로, 밧줄, 인력에 관한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진 다양한 공학기술의 조합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고대 세계의 기술만으로 그렇게 무거운 돌을 정확한 위치에 어떻게 옮겼는지에 대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없습니다. 채석장에서 더 큰 돌들이 발견되면서 이야기는 더욱 기묘해졌습니다. 2014년 독일과 레바논 연구원들의 고고학 보고서에 따르면 옮기지 못한 또 다른 거대한 돌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돌은 기초의 돌들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더 거대한 돌을 사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행되지 않았죠.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에게조차 너무 무거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변경되었거나 당시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 플랫폼이 순수하게 로마인들의 건축물인지 아니면 로마인들이 오기 전에 이미 더 오래된 문명이 시작했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최종적인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공학의 역사에서 바알베크는 고대 건축가들이 현대 시대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뉴그레인지 아일랜드, 처음 보면 그냥 큰 언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흙더미 안에는 중앙의 방으로 곧장 이어지는 긴 돌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점이 드러납니다. 북반구에서 가장 낮이 짧은 날인 동지 때마다 햇빛 한 줄기가 입구 위에 작은 틈으로 정확히 들어옵니다. 빛은 좁은 통로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내부방에 닿게 됩니다. 이 정렬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정밀해서 1년에 단 몇 분 동안만 정확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50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뉴그레인지를 만든 사람들은 태양의 움직임과 계절 주기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겨울동지는 그들의 신앙에서 중요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한 해 중 가장 어두운 시기가 지나고 빛이 돌아온다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그레인지가 특별한 이유는 천문학적 정렬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내부방은 여전히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000년 넘는 세월 동안 비, 바람, 아일랜드의 추운 기후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물의 쿠벨 지붕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시멘트와 철근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돌들은 신중히 쌓여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대 방수공학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뉴그레인지를 연구하는 동안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구조물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원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명은 천문학, 공학, 상징적 디자인을 결합하는 능력을 가졌으며 그 방식은 현대에도 놀랍습니다. 라리벨라, 에티오피아의 암골 교회들. 에티오피아의 산악지대에는 인간이 만든 것 같지 않은 장수가 있습니다. 바로 라리벨로. 우리가 조각했다고 말할 때 단순히 돌에 장식만 더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실제로 땅을 아래로 파내려가면서 전체 교회를 드러낸 것입니다. 일반적인 건설 방식과는 정반대죠. 위로 건물을 세우는 대신 그들은 거대한 바위의 일부를 깎아내어 건물의 정확한 형태만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단단한 바위에서 만들어졌죠. 역사적 전통에 따르면 이 교회들은 자그웨 왕조의 게브레 메스켈 라리벨라 왕시대인 12세기에서 13세기경에 건설되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 시기 지역 분쟁으로 인해 기독교 순례자들이 실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어려워지자 에티오피아 구원에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단지의 많은 부분이 성지와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종교적 상징성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들을 진정으로 매료시키는 것은 여전히 그 공학적 기술입니다. 16세기에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교회들이 마치 초인적인 힘으로 지어진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지 전통에는 낮에 사람들이 일한 후 밤이 되면 천사들이 건설을 도왔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종교적 신앙의 일부이지 과학적 설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설을 없애더라도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정밀하게, 그렇게 큰 규모의 굴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라리벨라는 버려진 유적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의 8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은 여전히 신앙의 장소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 정교회 신자들이 매일 그 돌로 된 교회들로 내려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직접 산을 깎아 만든 건물 안에서. 다음은 스리랑카의 시기리아입니다. 스리랑카의 숲 한가운데 거대한 화강한 바위가 땅에서 갑자기 솟아오르며 마치 자연 요새처럼 보입니다. 이 바위는 거의 200m에 달하는 높이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 꼭대기에는 한때 한 왕이 자신의 궁전을 세웠습니다. 이곳이 바로 시기리아로 고대 아시아에서 가장 놀라운 왕실 단지 중 하나입니다. 마하밤사와 같은 스리랑카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카샤파 왕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빼앗아 권력을 잡았습니다. 한편 정당한 후계자인 모갈라나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카샤파는 언젠가 동생이 왕국을 되찾으러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수도에 머무는 대신 시기리아의 거대한 바위를 요새로 삼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군사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곳을 매우 발전된 왕도로 만들었습니다. 바위의 기슭에는 운하, 연못, 분수가 있는 기하학적으로 설계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공학기술이 정말 놀랍게 드러납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기리아의 고대 분수들 중 일부는 우기 때 작동합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지하수로, 물의 높이 차에서 생기는 자연 압력, 그리고 중력과 영리한 수리 설계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500년이 넘게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바위를 올라가다 보면 예전에는 거대한 사자문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위에 새겨진 거대한 구조물로 방문객들이 정상에 도달하기 전에 지나가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자의 거대한 발만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거울벽이라고 불리는 매끄러운 벽이 있는데 예전에는 너무나도 반질반질해서 왕이 걸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바위 옆에는 천상의 존재처럼 보이는 여성들의 프레스코 화가 남아 있는데 몇몇 그림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대 왕국들처럼 카샤파의 권력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왕좌를 되찾은 뒤 시기리아는 불교 수도원으로 남겨졌습니다. 찬드바우리. 인도 라자스탄의 사막 지역에는 고대 세계에서 만들어진 가장 놀라운 계단 우물 중 하나인 찬드바우리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왜 이곳이 유명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계단, 반복되는 기하학적 패턴, 그리고 위에서 아래까지 거의 완벽하게 대칭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전체 구조물이 땅속 깊이 내려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에서 지하수를 얻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단순히 실용적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건축 자체도 천재적입니다. 스테벨을 따라 내려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아래쪽은 위쪽보다 몇 도 더 시원하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곳은 사막의 극심한 더위 속에서 자연 냉각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밀함을 생각해 보세요. 수천 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모든 계단이 같은 크기이고 정렬도 일정하며 표면에서 가장 깊은 부분까지 기하학적 구조가 일관적입니다. 레이저 측정 도구도 없었고 CAD 소프트웨어도 없었으며 전체 설계를 위에서 볼 수 있는 드론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시공자들은 실제로 아래로 파내려가면서 전체 구조의 패턴을 정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독특한 점은 그들은 작업을 하면서 완성된 시각적 효과를 전체적으로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기하학적 대칭은 스테벨의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아래층을 작업할 때는 작업자들이 볼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이 찬드바와리의 수학적 정밀함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찬드바와리, 이것이 제대로 세워진 지 1200년이 넘었습니다. 왕국들이 바뀌었고 제국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구조물 배치는 여전히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치 고대 세계에서 온 얼어붙은 기하학 같습니다.